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5기의 업적 과시를 위해서 무리한 우크라이나 공격을 감행한 이후에 최근 2개월여 동안에 무려 7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2일 하루만 하더라도 1천여 명의 사상자를 비롯해서 상당한 규모의 무기들이 손실된 것으로 전해져서 이 러시아군이 극한의 공포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러시아군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소셜미디어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올린 국방정부 DI의 일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군 하루 평균 사상자 수는 올해 5월과 6월 각각 1262명과 1163명으로 이번 분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2개월 동안에 도합 7만여 명이 넘는 병력을 죽거나 다치는 방식으로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표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국방정보, 그러니까 DI는 이어서 러시아군의 사상자 증가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를 겨냥한 새 전선을 열면서도 총 길이 1,000km에 이르는 동부남부 전선 전체에서 압박 수준을 종전과 동일하게 가져간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런 새로운 접근은 전선에 가해지는 압박을 가중시켰지만 우크라이나의 효과적인 방어와 러시아군의 훈련 부족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는 전술적 성공을 활용할 능력이 제약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물량으로 압도하려는 시도를 이어가면서 러시아군 사상률은 향후 2달 동안에도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소리 VOA는 14일 우크라이나군의 발표를 인용해서 지난 13일 하루 동안에 러시아 최전방 부대의 사상자 수가 1,030명에 달했으며 러시아가 입은 소실은 포 48몬과 그리고 장갑차 23대에 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의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022년 2월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최소 55만 6,65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런 발표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용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곧 현재 상황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전과를 거두고 있는데 서방 무기 사용에 대한 거리 제한 해제까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취임식, 그러니까 5월 7일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전승절 5월 9일을 전후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도록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붙이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과정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 1명이 죽거나 다칠 때 러시아군에서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6월 중순까지 러시아군 최소 46만 2천 명에서 72만 8천 명이 전투 불능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동원된 러시아군 전체 병력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4일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지역의 한 석유 저장소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13일 아침에 일찍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 국경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최장거리 공격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스토프 지역의 주지사 바실리 골로베프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200제곱미터 면적의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게시를 했지만 5시간여 후에 불길이 꺼졌다,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AP통신에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달 동안에 러시아 전쟁 기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러시아 영토의 정유소와 석유 저장소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병력과 무기가 부족한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전선을 따라 꾸준히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핵심 기지인 크림반도를 집중 타격하면서 러시아의 공격 역량 파괴를 노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3일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활용해서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 공격의 발진 기지로 삼아왔으며 초반기에는 러시아의 그런 전략이 완전히 성공을 거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러시아 일방향이던 공격이 이젠 쌍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제로 올 봄에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도착한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최소 15차례 이상의 공격을 가해서 러시아의 중장거리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으며 이런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각종 레이더 시설과 비행장, 병참 창고 등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런던의 왕립군사연구소의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몇 달 동안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해 줬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도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완전히 황폐됐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1일과 7월 8일에 플래넷랩스에 의해서 촬영된 위성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피올렌트 곳에 있는 사케드 계란의 탄약 저장소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위크는 해당 탄약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순항미사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날 공격으로 인해서 해당 목표물은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원래는 크림반도의 방공망이 막강해서 우크라이나가 뚫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생산한 공중 및 해상 드론 그리고 에이템스 같은 이 서방의 순항 미사일 등을 활용해서 러시아의 첨단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면서 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두 척의 페리오도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는 사실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피해에 대해서 영국의 군사정보기관은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에 있는 페리가 공격당하고 크림반도 내 연료 저장소 등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방공망에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우크라이나의 봉쇄작전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크림반도 내 러시아의 방공망이 이렇게 파괴됨으로써 올 여름부터 본격 비행을 시작할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에 대한 공격에 러시아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이 칼리닝그라드에 있던 방공망을 크림반도로 옮겨오면서 방공망 강화에 나섰고 S-500 프로메테우스 최신 방공망도 크림반도에 긴급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러시아로 수송되는 북한산 탄약을 러시아 철도 구간에서 폭파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무장단체가 북한과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도 철도를 폭발할 수 있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테시라는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는 지난 5일 자신들의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중부도시인 에카테린부르크 인근을 지나가는 러시아 철도 한 구간을 폭파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무장단체는 이 철도가 북한의 탄약을 러시아에 수송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면서 이번 폭파로 북한 탄약의 러시아 수송을 중단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텔레그램에 이들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철도 폭파 동영상을 함께 올렸는데 이 폭파음과 함께 철도 위로 검은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단체 대변인은 1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자신들이 폭파한 러시아 철도 구간은 여전히 파괴된 상태라 그러면서 이 러시아 측에서 곧 복구할 것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폭파로 북한 탄약을 러시아군에 공급하는 것에 차질을 가져왔고 이는 전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테시 대변인이 이어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약이 러시아군에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영토나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 심지어 북러 국경 근처에서 러시아 철도를 폭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시 대변인은 또 아테시라는 단체 이름은 튀르키예 말로 불꽃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한 해방을 목표로 2020년 크림반도 내에 타타르인과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저항운동 조직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테시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2,000명가량의 조직원들이 러시아 및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 철도 폭파 또 러시아군 공격
러시아군 첩보 활동 등을 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정세에 진심인 남자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